안녕하세요. 도서관 퀘스트 시간입니다. SF 판타지 도서관에 있는 다양한 작품 중에서 흥미로운 것을 골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죠. 며칠 전에 초능력을 대서하려면, 초능력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려면 어떠한 책을 보는 게 좋겠냐라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자, 거기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초능력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서 그런 제안을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초능력이란 것은 결국은 인간의 어떻게 보면 가능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려울 수 있는 그러한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그것이 이야기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점들이죠. 자, 저희 거기서는요, 저는 바로 이 작품 바벨 2세를 추천하고 싶어요. 바벨 2세는요, 한 초능력자 이야기입니다. 바벨 2세라고. 일본에서 맨 처음 나올 때는 좀 잘못돼가지고 바벨 2세가 아니라 바빌 2세라는 이름으로 잘못 나오긴 했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바벨 2세라고 제대로 나왔고 이렇게 정식으로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장판이라고 나온 것에서 총 8권으로 완결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는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소년은 바벨 2세라고 불리는 소년이에요. 이 세계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한 소년이 꿈을 꿉니다. 자신을 이상한 존재가 어떤 사막에 어떤 탑이 자신을 부르는 이야기를, 그런 꿈을 계속 꾸게 돼요. 부모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잘 모르겠지만 좀 상담을 하다가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쌓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서는 그냥 방에다 좀 가둬두었습니다. 주인공이 어디론가 누군가가 불러서 가야만 된다고 하기 때문에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말이죠. 밤이 돼서 풀어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방에 거대한 괴조가 나타나서 아이를 데리고 가요. 주인공 소년을 데리고 갑니다. 알고 보니까 주인공 소년은 과거에 이 세계에 내려왔던 외계인, 처음에 바벨 1세라고 불렸던 그 존재의 후손이에요. 그는 지구에 조난돼서 그는 지구에 조난되어 가지고 떨어졌고요. 그리고 자신의 별로 돌아가기 위해서 바벨 탑을 만들어서 우주하고 통신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구인들이 그것을 잘못 다루는 바람에 바벨탑은 파괴가 되었고, 결국 그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이 세계에 남기로 해요. 문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과학력을, 지금의 현재의 지구의 과학력보다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그 과학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언젠가 자신과 같은 힘을 가진 자손이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자손이 바벨탑을 얻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로부터 수천 년, 바벨탑은 계속 작동하면서 주인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벨 1세하고 완벽하게 동일한 능력을 가진 바벨 2세가 그 탑의 주인이 되게 되죠. 자,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벨탑은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요미라는 자가 있다. 그 요미라는 자는 바벨 2세와 거의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를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이 결정하라. 자, 바벨 2세는 티벳 어딘가에 있다는 요미라는 인물을 찾아갑니다. 요미는요, 그 세계에서 그 지역에서 마치 신과 같은 인물로서 추앙되고 있어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서. 요미가 바벨 2세를 보고서 얘기합니다. 나랑 손을 잡으라고. 나랑 같이 손을 잡고 세계 정복을 하자. 바벨 2세는 요미를 보고서 좀 생각해보겠다면서 딱 돌아서는데, 요미가 깨닫습니다. 저 눈은 나에게 대항하겠다고 생각하는 눈이다. 저자를 그대로 두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바벨 2세와 요미와의 오랜 대결이 벌어지게 돼요. 자, 우선 바벨 2세는요, 굉장히 강력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은 강력한 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동력으로 물체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텔레파시 능력이 있습니다. 이 텔레파시 능력을 이용해 가지고 바벨 2세 바벨탑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벨 2세의 부하, 3명의 부하라고 불리는 존재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어요. 거대한 로버트 포세이돈, 그리고
입에서 초음파 변기를 빼뿜는 거대한 괴조 로버트 로플로스, 그리고 어떤 것으로든 간에 변신할 수 있는 액체 금속 같은 그런 로봇 생명체 로뎀, 이 세 존재를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강력한 과학력과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는 요미하고 대결을 하게 돼요. 요미는 이미 세계 각지에 자신의 부하들을 심어 놓았고, 말하자면은 그 세계 각지의 지도자들을 자신의 부하로 갈아치웠고, 그리하여 세계의 지배를 차근차근 진행시키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바벨 하나밖에 없는 바벨이 이삭 싸운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벨에서는 그 요미의 어떤 부하들보다 강력한 세 마리의 세 명의 하인 덕분에 결국에는 요미를 공격하게 됩니다. 요미의 부하들을 다 하나씩 물리치면서 요미의 세력을 거의 전멸시키게 돼요. 그리하여 바벨탑 근처의 한 유적지에서 요미와 바벨 2세가 대결을 벌입니다. 요미는 공격합니다. 요미에게도 강력한 초능력이 있어서 그 중에서 하나로서 에너지 충격파라는 힘이 있어요. 강력한 에너지를 쏘아내가지고 상대방에게 마치 전기 충격 같은 힘을 주는, 피해를 주는 그러한 힘입니다. 찌리리리리리리, 와, 엄청나게 많이 강력합니다. 바벨 2세가 계속 쓰러지고 난리가 났어요. 쓰러질 때마다 계속 일어나서 공격해요. 나를 상대할 수 있느냐 요미, 나를 상대할 수 있냐 바벨 2세, 나의 공격을 받아라, 바라바라바라바라. 자, 그런데 말이죠, 알고 보니까 요미 역시 바벨 2세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요미 역시 바벨 2세하고 거의 같은 능력을 가진 겁니다. 어느 정도로 같은 능력을 가졌냐면, 3명의 부하가 텔레파시로 바벨 2세의 조종을 받는데, 요미도 바벨 2세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포세이돈, 요미를 공격하라. 요미가 얘기합니다. 포세이돈, 나를 공격하지 마라. 그러면은 포세이돈은 혼란에 빠져요. 왜냐면은 똑같은 텔레파시로 지들 명령을 받게 되니까요. 자, 그런 상황에서 바벨 2세는, 그래서 과거에 요미가 한번 바벨탑에 불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이 요미는 바벨 2세 힘에 비해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 2세가 되지 못하고 바벨 2세가, 그 소년이 바벨 2세가 된 겁니다. 그 소년은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처음에 이름이 잠깐 불렸다가 그 다음부터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바벨 2세라고만 불려요. 자, 바벨 2세와 요미가 마지막 대결할 때 바벨 2세의 진정한 힘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요미의 힘을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바벨 2세는 요미의 힘을 흡수하고, 그리고 요미를 물리치게 됩니다. 마지막 최후의 일격을 가해서 요미는 쓰러지게 되죠. 내가 너의 힘을 흡수했다, 그래야 너에게 되돌리겠다 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휩쓸어서 바라바라바라 해서 요미는 결국에는 쓰러지고 맙니다. RH1, 온몸의 에너지는 다 내게 방출했기 때문이다. 내가 그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는 것도 모른 체 말이야. 자, 내가 흡수한 것까지 다 돌려주마. 내 심장이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그리하여 요미가 쓰러졌어요.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가고 세계 각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겠지만 그 요미 같아요. 요미가 부활했어요. 자, 시체를 찾아봤는데 시체가 없는 겁니다. 요미가 부활했구나. 그래야 요미와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요미는 이번에야말로 바벨 2세하고 바벨 2세에게 승리하겠다고 생각하고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싸우게 돼요. 자, 그리고 요미하고 요미의 수많은 부하들을 물리치면서 결국엔 대결을 하게 됩니다. 요미는 여기서 신비한 힘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 자기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어떤 기구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바벨 2세 막 초능력을 텔레파시로 바벨 2세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나서는 바벨 2세를 공격하게 되죠. 자, 온갖 종류의 과학력을 이용해서 바벨 2세하고 맞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후에 바벨 2세가 마지막 대결을 벌이면서 기지에서 그 초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초능력을 증폭시켜주는 초능력을 증폭시켜주는 그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리하여 바벨 2세와 요미의 다시 대결이 벌어지죠. 그런데 요미는 처음에 그 초능력 증폭기를 이용해서 바벨 2세 엄청나게 밀어붙이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알고 보니까 그 기계가 사실은 초능력을 증폭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초능력을 훨씬 더 빠르게 쓰게 만들어주는, 마치 초가 밝게 타오를수록 점점 금방 타오르듯이 요미는 결국 모든 힘을 잃고 쓰러져 버리게 되고 말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요미가 계속해서 바벨 2세와 대결을 벌이고는 패배하는 이야기. 좀 이상하다고요? 바벨 2세 얘기가 아니라 왜 갑자기 요미 얘기했느냐고요? 사실은 그래요. 이 바벨 2세라는 얘기를 잘 보게 되면 바벨 2세가 요미에게 승리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요미가 바벨 2세에게 열심히 맞서다가 결국엔 패배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요미가 이번엔 이길 것 같은데 또 이겼어, 또 이기지 못했어, 이럴 수가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끝나게 돼요. 중간에는 강력한 외계 생명체의 힘을 빌려서 더욱더 힘이 세져서 네가 흡수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이냐, 네가 만약에 흡수할 수 있는 것이 바가지 하나 정도라면 금방 넘쳐버리겠지. 바가지 하나 정도라면 바켓으로 양동이로 물을 품은다면 분명히 너는 금방 넘쳐버릴 것이다. 다 하면서 대결하다가 알고 보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큰 물덩이였다라는 생각이 그런 식으로 해서 패하기도 하고 말이죠. 보다 보면요, 슈퍼히어로, 그 다음에 슈퍼히어로의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슈퍼 로봇 이야기들이 어떤 패턴을 느끼게 해요. 뭐냐면 주인공들은 거의 강해지질 않아요. 처음부터 무진장 셉니다. 슈퍼맨도 그렇잖아요. 슈퍼맨도 무진장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들이 어떻게든 간에 히어로들을 물리치려고 오는 이야기죠. 그 히어로들을 물리치게 애쓰는 인물들의 이야기로서 그게 재밌는 거예요. 어떤 작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의용사는 어떤 목적이 없이 단지 악당을 물리치는 것밖에 생각이 없다. 그리고 보통은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는다. 하지만 악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하면서 세계 정복을 위해서 뛰어나간다고. 바벨 2세라는 작품은 바로 그러한 점을 되게 잘 지어준 작품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악당인 요미를 계속 응원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바벨 2세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요미가 참 매력적이에요. 보다 보면 바벨 2세는 점점 인간이 아닌 듯한 느낌이 좀 들게 됩니다. 인간이 아니라 진정한 초월자의 느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별로 그게 신경을 안 쓰는 느낌까지 들기도 해요. 특히 이 바벨 2세 스토리와는 좀 다르게 외전으로 나온 원제로원, 내 이름은 원제로원이라는 그런 외전편에서는 더욱더 그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바벨 2세가 사실은 총 여러 번으로 나와져 있는데 중간에 한번 결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제로원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이것은 완전한 외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는 요미가 사라진 다음에 바벨 2세의 혈액을 이용해서 초능력자들이 태어나고 그 초능력자들이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 바벨 2세가 그 초능력자들을 없애버리는 그런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또 요미가 또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도 또 굉장히 흥미로운 초능력자들의 대결이 상당히 재미있게 나오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요코하메 미스대로 이 바벨 2세를 만든 이 작가분은 초능력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이분의 초능력자들의 얘기는 한편으로는 닌자 이야기하고도 좀 가까운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로 닌자 만화를 거의 초기에 만드신 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바벨 2세에 이르게 되면 초월적인 힘을 가진 존재, 즉 초인이란 존재가 사실은
우리 인간과는 굉장히 다른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좀 드러내는 장면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훗날 다른 여러 가지 작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편 여기서 요미라는 인물은 굉장히 인간적인 매력을 지닌 캐릭터로 등장을 해요. 악역으로서 굉장히 인기 있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일반적인 악당 두목보다 도목이 아니에요. 뭐 잘못을 저지른 부하들도 함부로 내치지 않고요. 어떻게 간에 기회를 더 주기도 하고요. 그 부하들은 정말로 그 요미를 거의 신성시하면서 따릅니다. 보면 많은 상황에서 요미 그 자신보다도 부하들이 잘못해서 패배한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하 탓을 하지 않아요. 마지막에는 부하를 살리기 위해서도 어떤 면에서는 노력하는 그런 장면도 보입니다. 그래서 초능력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바람에 초능력이 고갈돼 버리는 장면도 있고요. 심지어 맨 마지막에 요미는 마지막 상황에서 드디어 바벨이세와 최후의 대결을 벌이게 돼요. 자, 최후의 대결을 벌이면서 바벨이세가 기지 안에 잠입해서 그 기지를 파괴하는 때 이렇게 나옵니다. 바벨이세, 더 이상의 파괴는 그만둬라. 계속 그렇게 파괴하다가 지구가 멸망하게 돼. 요미, 그래, 있는 건 모두 다 써버려. 늙고 힘 빠진 요미다. 좋아, 여기서 결판을 내자. 그만둬라. 옛날의 나라면 너와 결투를 벌였겠지만 지금은 노쇠해서 기력도 없는 놈이다. 마치 말라 비틀어진 우물처럼. 이렇게 좀 약간 그 비유해서 얘기하는 걸 되게 잘하는데요. 지금의 결투는 결과가 뻔히 보이지. 나의 이 노쇠함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이 건물뿐이었는데 그것마저도 어리석은 부하들 때문에 잃고 말았어. 졌어. 나의 완전한 패배다. 단 더 이상 파괴를 계속해야 하는데 이 건물에는 원자로가 있어.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을 탈취한 것도 그 원자력을 얻기 위해서였다. 그것이 폭발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 북극의 얼음이 녹아 대홍수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지만 걱정할 건 없다. 난 그 짓을 할 테니까. 나는 지구를 지배하고 싶어 했어도 지구를 파괴할 마음은 없었으니까. 그러니 더 이상 파괴하지는 말아줘. 그리고 마지막에 말합니다. 어떠냐? 사력을 다해 싸웠던 남자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나? 멋있죠? 요미라는 캐릭터 진짜 멋있습니다. 바벨이세를 볼 때 바벨이세의 눈독을 두지 말고요. 한 번쯤 요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봐주세요. 그렇다면 지구 정복이라는 그 야망을 꿈꾸기 위해서 애써 활약하면서 애써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엄청난 생각을 하고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무시무시하게 강력한 힘을 가진 정의용사 때문에 짓밟혀버리고 패배하고 마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 2세라는 이야기가 갖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본질적인 재미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세계의 슈퍼히어로물들이 보여주는 재미일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 SF 판타지 도서관 관장 전홍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